자,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 우리가 지수함수에 정리를 했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의 내용은 뭘로 시작을 하냐면, 사실 로그함수가 지수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직접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서 이거 로그함수네? 이걸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역함수 구할 줄 아시죠? 네. 네. x에 대해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2분의 1 y 뭐? 왜 이러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진짜 이것들. 왜 안 나올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왜 안 나올까요? 이건 되는데? 아 그래요. 약간 시간 지연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네,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생각하면 유선이 편한데 유선은 뭐 선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것도 좀 짜증나고. 자, 2분의 y는 3의 x-2제곱인가요? 그럼 x-2는 뭐예요? 3을 밑으로 한 로그 2분의 y인가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그럼 x는 뭡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동의하세요? 2가 로그 3의 9이기 때문에 타당하죠? 네. 이제 y와 x를 바꾸면 y는 3을 밑으로 한 로그 2분의 3x다. 사실 괄호 안 써도 되는데 2분의 3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때 정의역은 0보다 크다 이게 되는 이유가 사실 지수함수 여기에서 치역이 0보다 크다 였기 때문이죠. 정의역과 치역이 뒤집히니까. 맞나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로그의 진수의 위치에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형태의 함수가 얻어지거든요. 이걸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로그 함수의 정의를 좀 더 일반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요 양의 실수여야 되거든요.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y값으로 누굴 쓰냐면 로그 L미터라는 x를 대응시키는 함수입니다.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써주겠죠. y는 로그 a의 x다 이렇게 쓸 거고요. 이 정식 명칭은 이래요.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다 하고 부릅니다. 큰일 나네요. 왜 만들어? 가끔 이거 좀 봐. 알았지? 이상하잖아 지금. 그죠? 네. 이 촬영을 했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뿌옇게 나와요. 아 진짜 여러 가지가 말썽이네. 여기 서 있을게요. 제가 나와야 되나 봐요. 네. 여기 서 있을게요. 좀 앉아서 하려고 했더니 네. a를 밑으로 하는 x의 로그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약간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여기다 그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질 것 같아서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를 보고 그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됩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 역시 a가 1보다 클 때하고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구분지어서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지수함수도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a가 1보다 클 때 먼저 그려볼게요. a가 1보다 크면
자, 그리는 요령은 제가 여기다 y는 x를 그려드릴게요. y는 x 제가 왜 그리겠어요? 마음속으로 a가 1보다 클 때 y는 a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려주죠. 맞아요? 역함수니까 이걸 y는 x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얻어집니다. 여기가 1 이렇게 될 거고. 맞아요?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니까 y는 ax제곱 되죠? 그죠? 그때 한 가지를 좀 부가적으로 더 그리면 좋겠는데 얘도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밑이 둘 다 1보다 큰데 밑이 둘 다 1보다 큰데 그 밑간의 대소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무슨 말 이해하세요? 1, A, B 이렇게 된다면 y는 b의 x제곱은 어떻게 그려지냐라는 거죠. 맞습니까?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왜냐면 y는 a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면 bx제곱은 교차점 위쪽에서 위쪽에 존재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대칭시켜보면 이렇게 되죠? 네. 그럼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로그 함수 지금 여기 제가 얘기한 교차점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로그 함수는 교차점의 우측에서 밑이 큰 아이가 아래쪽에 있네요. 지수함수하고 역함수니까 반대겠죠? 네. 그래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수함수는 교차점의 우측에서 밑이 큰 애가 그래프가 위에 있다. 로그 함수는 밑이 큰 애가 더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한 개를 더 그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래프를 동시에 그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때도 그래프를 좀 그려보죠. 이것도 지수함수랑 같이 생각하시라고 y는 x를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럼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이걸 y는 x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겠나요? 맞아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맞죠?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죠. 이렇게요. 근데 선생님 그럼 이거하고 x축 대칭인가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 a가 2였어요. 근데 이게 2분의 1이에요. 그럼 x축 대칭이죠. 왜냐면 로그 2분의 1 x라는 놈은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 x라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y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x 대칭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x에 대한 a와 아래에서 얘기한 a의 곱이 1이라면 서로 역수관계라면 x 대칭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 가지 더 그려보면 좋겠죠? 0, a, b, 1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거를 고민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엄청 고민을 해요. 왜냐면 이 우측에서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적 특성이 머릿속에 잘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나마 이건 좀 생각이 되는 편인데 이건 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하고 똑같은 규칙을 따르니까 교차점 우측에서 밑이 큰 애가 더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럼 b의 x가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로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건 숫자로 그냥 수치가 금방 검증이 되는데요. 가령 얘를 로그 뭐 할까요? 3분의 1의 x로 간주할까요? 얘를 로그 2분의 1의 x로 간주할까요? 그래서 x에 공통적으로 뭐 여기 4분의 1로 합시다. 알겠죠?
공통조 x에 4를 넣어봐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이거 얘가 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죠. 타당하죠? 근데 매번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아 이러니까 아래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빨리빨리 그리고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차점의 우측, 이 교차점의 우측에서 밑이 큰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쪽에 존재한다. 이걸 그냥 기억하시면 빨리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제 이걸 그려놨으니까 아마 잘 잡을 겁니다. 이제 앉아야지. 예쁘게 잘 그리셨어요? 물론 저 정도 예쁘게 그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나대는데 왜 이렇게 다 반응이 그래 넌 나대라 이런 표정을 보고 있죠?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이제 문제 답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가 눈에 띄죠? 정의역이 눈에 확 들어오죠. 뭐예요? 아, 양의 실수구나. 항상 함수, 새로운 함수를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관찰해야 되는 것은 정의역과 치역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의역을 써보시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x는 양의 실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뜻밖의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밑의 범위와 관계없이 항상 지난 두 점이라고 하면 사실 지수함수는 뭐였어요? 0,1이었죠. 그럼 이제 역함수니까 뭐 지나요? 1,0 지나겠죠? 맞아? 1,0 지나고요. A가 아니고 1,0 지나고, 그 다음에 원래 지수함수에서 어떤 책들은 하나의 점을 더 얘기한다고 했죠? 뭐 얘기한다고 했죠? 1,A 그럼 얘는 A,1 지난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점 이 점입니다. 1,0을 지난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무슨 점? 교차점이죠. 예. 여기 우측에서의 그래프의 위아래를 보시고 그래프를 빨리 그리시면 된다고 했어요. 점근선이 있죠? 누가 점근인가요? Y축에 점근하죠? 그래서 Y축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잘 나오고 있구만. 서현이가 잘 봐줄 것 같은데 서현이가 가끔 이렇게 쳐다봐줘. 아, 잘 나오고 있나? 안 나오고, 요즘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알았지? 그래서 저기서 촬영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찍히는지 잘 모르니까 그걸 제가 확인하려고 이쪽에 무선으로 연결해 놓은 건데, 뭐 그렇습니다. 막상 제 뒤에 있으니까 좀 보게 되질 않네요. 네. 3번 미치의 범위에 따른 증가 함수의 특성 그래프에서 보입니다. 미치 1보다 클 때 단조 증가 함수, 미치 0과 2 사이일 때 단조 감소 함수.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지수함수 한번 썼었으니까 좀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A가 1보다 크면 단조 증가 함수다. 단조 증가 함수라는 말을 요새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동의하시죠? 조금 키워드릴까요? 저 뒤에 앉은 학생들도 글씨 잘 보이나요? 네. 이때는 단조 감소 함수죠. 그래서 단조 감소라는 표현을 안 쓰면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리고 아까 본의 아니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밑이 이렇게 역수 관계이면 그래프가 X축의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아요?
이유는 로그 a분의 1 x라는 놈은 로그 a의 마이너스 1제곱 x하고 같고 이는 마이너스 로그 a x하고 같기 때문에 x축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만약에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 점이 1,0이라는 점이고요. 여기다 그래도 잘 그리네요. 예. 한 번 더 닫았는데 여전히 또 반응이 없네요. 아, 나는 이렇게 좀 나댔을 때 맹비난 해주는 학생들이 좋은데. 예. 너무 점잖해가지고. 여기 찍히잖아. 네? 여기 찍히잖아. 그게 왜요?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게요? 안 찍혀요. 여러분 목소리 거의 안 들어갑니다. 정말 크게 안 하면. 이게 지향성 마이크라서 제 목소리 위주로만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대답을 하거든요. 잘 안 들려요.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크게 네! 막 이런 애들만 들리고요. 그냥 뭐 네 이런 애들 거의 안 들려요. 네. 여러분 앞에서 제 목소리 들린다는데요? 들려? 너네 너무 가까워 지금. 그래서 그런가? 저 뒤에 있을 때 너 크게 대답했잖아. 진짜요? 응. 그래서 내가 대답 너무 잘해서 고맙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선생님 제가 강의를 보는데 왜 선생님은 늘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해. 안 하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게 목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가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로그의 성질에 의해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왠지 뭐일 것 같아요? 진수의 곱은 각각의 로그의 합이다. 진수의 몫은 각각의 로그의 몫이다. 이런 거일 것 같죠? 예. 그래서 fxy라는 놈은 fx 더하기 fy입니다. 왜냐하면 로그 a의 xy라는 놈이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이기 때문이죠. 동의하시죠? 두 번째, fy분의 x 라는 놈은 fx-fy겠죠.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 이유로 로그 a의 y분의 x라는 놈이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fxn제곱 이놈은 nfx 이게 될까요? 왜냐면 로그 a의 x의 n제곱은 n 로그 a의 x이기 때문이죠. 되셨나요? 네. 자, 5번 문제를 제가 굳이 어렵게 찾아서 넣었는데 실제 학교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로그를 만든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 문제인데요. 지금 뭐라고 간주하시면 되냐면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P나 Q나 R이 아주 큰 숫자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아주 큰 숫자예요. 그러면 실제로 P를 제곱하고 Q를 곱하고 루트 R을 곱하는 행위가 매우 복잡할 거예요. 사실 사람이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의 계산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뭘 하자는 거냐면 얘 로그의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값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로그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얘가 2 로그 P 더하기 10 생각할게요. 로그 Q 더하기 2분의 1 로그 R 이게 됩니까? 맞죠? 맞죠? 근데 로그 P 나와있고 로그 Q 나와있고 로그 R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의 로그의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얘가 0.2 더하기 0.3 맞습니까? 더하기 0.4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0.9가 되죠. 근데 이 0.9라는 값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아니에요. 근데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이 지점 0.9니까 이 0.9를 따라가면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값이 있겠죠. 즉 이 값이 D다. 아니, 정확히 이 값이 D는 아니죠. 이제 얘가 D니까 P의 제곱 Q 루트 R이 D다. 대문자를 쓰고 있니?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큰 수를 로그를 이용해서 로그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역 로그 변환하시면 원래 계산하고자 하는 숫자와 매우 근사한 숫자를 얻을 수 있어요. 똑같은 숫자 아니에요. 하지만 계산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한 값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로그를 만든 목적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굳이 한 번 더 강조하게 넣었습니다. 알겠죠? 뒷장 넘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다 똑같은 것 같죠? 지수함수하고. 예, 제가 지금 일부러 문제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문제를 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만 달라요. 이거 지수함수하고 나란히 딱 펼쳐놓고 보시면 문제가 계속 똑같아요. 좀 특수한 경우 제가 계속 똑같은데 함수만 달라요.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도 이용하는 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함수가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해가 되는데 항상 점의 평행이동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x축방은 얼마만큼 n만큼 y축방은 n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얘가 됐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원래 이 함수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이거를 선생님 로그니까 y는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평행이동만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주어진 그대로 볼게요. 알겠죠? 그럼 얘를 평행이동한 거니까 우리 x 앞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3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분리하냐면 y는 로그 2의 6 x-4잖아요. 근데 6이 2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이거 로그 2의 3x-4 곱하기 2인데 곱하기 2는 따로 분리하면 더하기 1로 분리되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냥 평행이동만 알고 싶으니까 굳이 이걸 3까지 우리가 분리해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하고 모양 비교해보면 x 대신에 뭐 들어갔어요? x-4 들어갔고 y 대신에 1 들어간 거죠? y-1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m은 얼마다? 4이고 n은 1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원래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로그 2의 3 역시 분리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안 쓰고 이것도 3 곱하기 x-4니까 로그 2의 3 역시 더하기로 분리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원래 주어진 함수가 로그 2의 x가 아니었고 로그 2의 3x였으니까 평행이동을 좀 빠르게 해석하려고 제가 이 3을 남겼다고. 알겠지? 예. 자, 7번에 그래프 그리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굳이 안 알려줘도 그릴 수 있죠? 로그 AX를 처음 기준 잡을 때 뭘 기준으로 잡으시냐면 A가 1보다 크다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아시겠죠? A가 1보다 크면 로그 AX가 못 그리니까 쫄리네.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얘를 X축에 대칭시키면 Y축을 너무 길게 뺐나? 마이너스 로그 AX라고 쓸 수도 있고 로그 A분의 1X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얘를 Y축에 대칭시키면 이게 좀 쉽지 않나요? 대충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고요. 이때 마이너스 X가 양수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얘를 다시 X에 대칭시키면 이런 형태의 곡선이 나오겠죠? 제 마음 같지 않네요. 네.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라고 쓸 수도 있고요. 혹은 로그
a분의 1의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비율 맞춰서 지금 그리고 있는데 어떤 책들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문제에서 그래프를 좀 쉽게 다루게 하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좀 과장해서 막 이렇게 올리는 책, 이거 제가 하도 과장 안 하니까 과장도 잘 안 되는데 이걸 좀 과장해서 막 이렇게 올린 책도 있어요. 어차피 단조 증가 함수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x 그어버리면 교점 두 개구나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실제로 로그 x는 로그 2의 x를 하나 생각을 해봐도 자 1,0을 지나는 거 맞는 말이죠. 2,1 지나죠. 4,2 지나죠. 8,3 지나죠. 16,4 지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x축이 상당히 달라붙습니다. 상용 로그잖아요. 100,2 지나요. 그럼 100,2 지나는 말 상용 로그 같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거의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축이 엄청 붙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어가게 하면 점들 같은 거 좀 가까운 데 찍으면 높이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과장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x축에 붙어 다닌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붙게 그린다고 붙게 그린 거예요. 알겠죠? 예. 제가 이게 책에서 발췌한 그림인데 이게 좀 볼래요? 과장도 아주 오지게 해놨죠? 예.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예.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예. 특정한 교재에서 발췌한 그림인데 이렇게 과장이 돼 있어요.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빨리 증가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자 8번 얘는 그릴 수 있으시죠? 그려봐 얼른. 이거는 그냥 로그 AX를 그리면 되는데 이것도 A를 알아야 그릴 거 아닙니까? A는 1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그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A가 1보다 크다고 간주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도 그래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왼쪽에도 그래프가 나오죠. 이게 대칭입니다. 안 그래 보인다면 기분 탓입니다. 안 그래 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이 두 그래프 자체가 로그 A의 절대값 X가 되고요. 선생님 정의역이 양수해야 한다면서요. 여기서는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절대값 X는 X가 0만 아니면 무조건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당연히 함수가 정의가 돼야 맞죠. 이해하시죠? 네, 물론 절대값 X가 Y는 X의 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진수 조건에도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맞죠? 다음 9번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쓰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수함수에 있던 문제입니다. 그죠? 뭐라고 답을 하면 되겠어요? A가 1보다 클 때는 이거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한다고? fx라는 함수를 y는 로그 a의 x라는 함수에 합성한 합성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a가 1보다 크면 로그 ax가 단조 증가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최대 최소는 누구에 결정되냐면 fx의 최대 최대에서 결정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fx가 최대일 때 y도 최대가 되고 fx가 최소일 때 y도 최소가 됩니다. 만약에 a가 0과 1 사이다 라고 하면 로그 함수가 단조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역전돼서 fx가 최대일 때 오히려 y는 최소가 돼버리죠. 그리고 fx가 최소일 때 y는 최대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최대 최소를 함께 좀 관찰을 해보죠. 방금 얘기한 내용이 나올 거니까 알겠죠? 네. 자 10번 보시면 요놈의 최소값과 이때 x를 구하시라고 했는데 뭐가 보여요? 8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보다 크다. 그럼 로그 함수가 단조 증가 맞습니까?
그럼 전체 최소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라는 이차 함수가 최소일 때 최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최소일 때 최소이다. 이렇게 뭐 서술을 하시면 되겠죠. 굳이 서술을 한다라고 하면. 그죠? 근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는 표준형 고치시면 인가요? 그죠? 예.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x가 2일 때 최소값 얼마? 8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는데 1입니다. 그죠? 예, 이 시험에서 함수값이 8이면 저기 로그의 진수 위치에 집어넣으면 로그 8이 8이 되기 때문에 1이 되겠죠? 동의하시죠? 이게 8이면 2차 함수 치해서 물어본 거지 로그 함수 물어본 게 아니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다음. 우린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요놈의 최대 요건 최소 알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이건 밑이 지금 3분의 1로 갔죠? 그럼 로그 3분의 1에 xy라고 쓸 수 있죠. 3분의 1 중요한 게 아니고 밑이 어때요? 0과 1 사이에요. 맞죠? 예. 요 3분의 1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xy가 최대이면 이 전체는 최소가 되는 거고 xy가 최소이면 이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xy의 최대 혹은 최소를 일단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죠. 뭐 쓸 수 있겠냐? 산수기가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2루트 xy고 약분하시면 여기가 9죠? 그러니까 xy는 8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y가 최대일 때가 되겠네요. 최소값 얼마를 갖는 거예요? 81 있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입니까? 그죠? 81, 3의 4제곱이니까 네. 이렇게 파악한다. 여기서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면 둘 다 구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뭐가 존재하는지 안 알려줄 테니까 니네가 맞춰 이런 얘기잖아요. 네. 여기서는 최소값만 존재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 접근 학생이 있어. 잠깐만 기다리죠. 다음 문제 함수 봐보세요. 무슨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상한 함수죠. 네. 이상한 함수 아닙니까? 네, 이상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의 최대 혹은 최소를 못 구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로그와 관련되는 문제를 풀다가 풀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열의 아홉은 이거예요. 우와,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아시겠죠? 이거 뭔지 아세요? 넌 알지? 알겠습니다. 우리 몰라요? 문과 학생들 술에 취하고 막 이과 학생들 양면의 로그를 취한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알겠죠? 이과 학생들 양면의 로그를 취한다고 알겠지? 으아 취한다 이러면 우리는 으아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양변의 로그를 취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일부러 제가 웃기려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기억 잘 나라고 하는 건데 뭔가 로그 관련된 문제를 풀다가 딱 막혔어. 식을 어떻게 변형할지 모르겠어. 그럼 그때 되게 막 술 먹고 싶고 이러잖아요. 술을 취하지 말고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양변의 로그를 취해봅니다. 그러면 로그 y는 맞습니까? 오른쪽은 나누기죠? 그러면 진수의 뺄셈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맞죠? 100하고 x제곱은 곱하기니까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의 제곱 빼기 로그 x의 로그 x 이런 형태로 로그를 취할 수 있죠. 타당하죠? 네. 요거 얼마인지 알죠? 2잖아요? 요건 이 로그 x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죠? 그럼 로그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부터 쓰면 마이너스 로그 x의 제곱 그 다음에 요 2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죠? 플러스 2로그 x 플러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로그 x를 하나의 문자로 보면 이차함수하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로그 x의 치역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범위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로그라는 문자를 가지고 완전 제곱을 그냥 바로 만들어 보죠. 맞습니까?
이 말은 로그 x가 1일 때, 즉 x가 얼마일 때? x가 10일 때, 맞아요? 최소값 얼마나 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간다는 얘기예요? 3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로그 y의 값이죠. 그러니까 얼마? 1000. 되게 문제 잘 풀어놓고 3이라고 좋게 생겼죠. 그죠? 양면의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로그 y의 최대치수를 조사하고 있는 거지 y의 최대치수를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변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좀 복잡한 식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이래서 아주 좋아요. 알겠죠? 됐습니다. 최대값이군요. 미안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최대값입니다. 앞에가 음수이기 때문에. 맞죠? 네. 이런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하셔야 돼요. 말하지 말까? 선생님이 알면 잘못 적은 거겠지? 나 알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본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르치는 사람도 깝깝하고 듣는 놈들도 참 깝깝하네 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또 존심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뭐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틀린 건 고치고 갑시다. 아시겠죠? 예. 12번 얘를 보시면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예, 물론 이거를 보면 어떤 건 하고 싶어요? 2분의 1 로그 a의 b 더하기 2 로그 b의 a로 고치고 싶어요. 로그를 조금만 배워본 학생이 이렇게 고치고 싶죠. 맞습니까? 이 문제는 뭐를 할 줄 아는 학생을 고르는 문제냐면 이게 양수이고 이게 양수라서 산술 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데 그거 알고 있어?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양수예요? 로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니까 반드시 양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맞습니까? 네. 자, 로그 a의 b라는 놈은 y는 로그 a의 x라는 이 함수에서 x는 b일 때의 함수값이죠. 근데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로그 a의 x라는 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걸요? 맞냐? 맞아요? 근데 b일 때의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b도 1보다 크기 때문에 b의 위치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걸요? 그럼 b의 함수값을 추적해보시면 이게 로그 a의 b인데 이 값이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양수인 건 확실하죠. 맞습니까?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양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이거만 보고 그럼 로그 a, b는 양수고 로그 b, a는 양수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그래프와 함께 해야 되죠. 이게 그래프의 어느 지점에서 함수값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양수 조건을 뽑아낼 수 있고요.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그 함수의 치역은 지수 함수와 다르게 양의 실수가 아니고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때문에 반드시 양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요 안에가 뭐가 되죠? 1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최소값이 2군요. 그래서 로그 함수를 가지고도 이런 조건을 부가적으로 첨가하면 얼마든지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두 번째로 봐보죠. 두 번째는 fx의 식을 이것도 좀 고민해서 산술기하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이걸 이용해서 뭘 보여야 되냐면 로그 4x도 양수이고 로그 x분의 25도 양수이다. 이걸 보여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이건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이 부분만 그러니까 4분의 1이 x보다 작다 이것만 따면 4x가 1보다 크다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그들은 무슨 로그? 상용 로그 10은 미터라는 로그죠.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이러겠죠? 그럼 4x가 1보다 크니까 당연히 로그 4x는 0보다 크죠.
동의하시죠? 예. 그 다음에 x가 25보다 작다는 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x분의 25가 1보다 크다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양수죠. 그래서 둘 다 양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따라서 로그 4x 더하기 로그 x분의 25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쓰시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두 개의 곱이 fx라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요것도 합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요게 2일걸요? 그렇잖아요.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인데 진수 곱해보면 x 약분되고 4 곱하기 25 100이죠. 로그 100은 2잖아요. 네. 그러니까 f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최대값이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동의하셨나요?